것을 뭐 승소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거의 패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승소든 패소로 분류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 의원님께서 이것은 만일에 MTA에 있는 ISD 조항을 지켜지지 않으면은 무역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ISD에 근거한 중재 판정을 패소한 측에서 준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네. 바로 무역 보복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혜영 교수께서 말씀하신 논점을 하나 지금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당사자의 어떤 위치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한쪽은 국가인데 한쪽은 사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인에 대해서 국가하고 대등한 자격으로 분쟁 해결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답해 주실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이혜영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ISD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가와 거의 같은 지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국이 국내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열악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국법에서 투자유치국의 법원에서 유치국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투자자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거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자에게 국가와 소송 절차에 있어서 대등한 기회를 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서 공공 질서가 무력화되느냐. 이건 좀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 질서도 조금 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예. 지금 투자 유치를 이렇게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연구 결과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났다고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투자자에게 그저 지회법권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예를 들어 유엔 인권 규약을 보면은 개인이 인권 규약에 한해서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IS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저 돈이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상대국 정부를 소송을 제기해서 아까 유 의원께서 비율을 이렇게 성률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지금 무슨 K리그가 아니거든요. 이건 일국의 공공정책이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단 한 건이라도 패소한다면은 그 공공정책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말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 교수님께서 투자자를 어떻게 차별 대우할 수 있느냐. 그래서 ISD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협정 의무 위반만 ISD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프타에는 없는, 그러니까 이건 최신 버전의 최신판 아주 강력한 높은 수준의 FTA, 한미 FTA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투자 계약과 투자 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ISD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법무부도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아까 보여드린 이 국제 투자 분쟁 가이드를 펼쳐내면서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ISD 제소 가능한 정책 유형, 공공서비스, 예컨대 쓰레기, 폐기물 처리 계약,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용역 및 운영 계약. 그다음에 두 번째, 조달 및 입찰 계약에 있어서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공항, 건설 및 운영 계약. 세 번째, 환경 및 생태 보전에 있어서 공장 설립 인허가 취소, 유해 연료 첨가제 판매 금지, 산업 폐기물 처리 계약. 네 번째, 간접 수용. 이건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기타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설립 전 투자 등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ISD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를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원 채굴이나 발전, 상수도, 공공서비스, 공급계약이나 국가기관 산업에 해당되는 인프라 건설 같은 투자 계약까지도 포함해서 공법 원리를 그러니까 공법 원리에 의해서 국내 투자자들은 규율이 되고 제한을 받는 반면에 외국 투자자 아니면 미국 투자자가 주식 하나라도 갖고 있는 그 기업이라면 ISD로
우리나라의 이 공공서비스 정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제소를 하고 네.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답변. 먼저 드릴까요? 간단하게 이혜영 교수님이 ISD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준다. 그 소송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거를 치외법권이라고까지 비약하시면은 너무 엄청난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돈이 있다는 이유로 제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유치국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했기 때문에 제소를 하는 것이죠. 단 한 건이라도 패소하면 공공정책이 무력화된다. 멕시코 몇 건 패소했습니다. 캐나다 패소한 거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완전히 공공정책이 무력화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FTA에서는 최신 버전이다. 투자 계약이 있고 투자 인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투자 협정문의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일단 투자 인가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그런 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은 없는 걸 왜 넣죠,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그 투자 협정문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없는 걸 넣은 것이 아니라 아니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투자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도 안 정해진 걸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개념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의를 보시면 되고요. 투자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석유를 탐사한다던가 채굴을 한다던가 이런 건 막대한 기술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이용해서 계약을 통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 당사자는 국가와 타국의 기업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불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ISD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저희 나라는 지금까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투자 계약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ISD가 없더라도 네. 국내 법원에서 하기보다는 국제 상사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재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 의원님. 예. 미국 제도를 자꾸 말씀하셔서 저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 미국이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FTA를 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가 호주하고 이스라엘 정도인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상품에 관련돼서 FTA를 했기 때문에 굳이 ISD가 필요 없어서 넣지 않은 것이고 호주의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사정이. 호주가 세계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자원에 관한 권리를 외국인에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주, 미국 사이의 FTA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네. 미국이 맺은 다른 FTA는 그런 ISD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 세계만 투자 보장 협정, FTA 이런 것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고 만일에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독소 조항이라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독에 감염되어 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는 것이요. 네. 지금 추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발간한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법무부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발간한 자료가 왜 저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두 분 다 말씀하시죠. 예. 이게 한미 FTA 협정물의 투자 계약 조항입니다. 협정물을 뒤져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 계약이라 하면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해당 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지하자원, 천연자원이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발전, 배전, 그러니까 전기조, 용수 처리 또는 분배, 수도입니다. 전기, 수도, 통신, 이른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공공부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인프라, 국가 기반 산업. 이 부분에 대한 미국 투자자하고 한국 정부와의 이 계약이 투자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정부 측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공공부문 안전하고 다 유보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국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끝장 토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공공부문에 대해서 포괄적 유보를 하지 않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전기와 수도 같은 부분에 ISD가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 교수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이런 공공부문에 대해서 이
투자자 정부 강제 중재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공공부문이 자칫하면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